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죠. 세법에서는 거주자로 보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국내 거주 일수가 연간 183일을 초과하면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국내에 직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내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주요한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 공동체로 본다는 의미이지요. 네 번째, 국내에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택은 언제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 세금 신고 여부입니다.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 그리고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혜택, 부동산 계약서상 주소지, 국세 및 지방세 신고 주소지 등 경제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관계도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법상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이든 국외에 있는 재산이든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반면에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채나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있겠지요. 각종 공제 항목에는 기초공제, 가압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이 모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못 받는 공제가 많습니다. 공과금이나 채무도 국내 소재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것만 공제받을 수 있고 장례비 공제는 아예 받지 못합니다. 또 기초공제 2억 원을 제외한 배우자공제, 가압상속공제,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 항목도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대 30억까지인데 이를 공제받지 못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공제도 안 되는데 세제 혜택이 많은 가압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비거주자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 국적도 아니고 재산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세법으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면서 해외로 이민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와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모두 거주자이면 국내, 국외 등 소재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국내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고요. 이때 국외재산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외에 있는 수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10년 이내 6억 원 공제, 수증자가 직계 존비속일 경우에는 5천만 원, 그 외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이죠. 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이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 되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면 그 증여세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증여세를 대납해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나 1억 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고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크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것보다 대납한 증여세를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단, 이민 가는 분이 출국 후 2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하니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